네, 안녕하세요. 벌써 이제 네 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알코올 문제에 대해서 바르게 알면 이 알코올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를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제목 자체를 소제목으로 그렇게 지금 두지 않았습니까? 알코올 문제를 바로 알면 새로운 삶이 전개된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이전 시간에 공부하셨던 게 기억이 나실까요? 주로 이제 우리가 알코올 문제를 가지고 접근을 할 때, 이제 과독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다방면으로 설명을 해드렸죠. 오랫동안 저희들이 습관에 배어져 있다가 그리고 그 습관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한다면은 옛날의 습관에서 새로운 생활로 바뀌어져 가기 때문에 하나의 과도기적인 접근이다, 시기다. 그런다면 우리는 과도기 때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을 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시간이 좀 딱딱하지 않고 뭔가 좀 유익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술에 대한 관점이나 중독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우리들의 그 생각이나 또는 몸으로서까지 거부하는 이러한 왜 그러한 단어에 대해서 우리는 그렇게 부정하고 거부하게 될까? 이제 이런 부분들이 조금 이완이 되시고 느슨해지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중독은 실상 사람을 가리지 않는다라는 제목으로 잠깐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주시죠. 어떤 사람이 중독이죠? 어떤 사람이 알코올 중독이다. 사회적으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할 때 이러이러한 사람이 알코올 중독이다. 나는 그러니까 그러한 중독까지는 가지 않았다 라고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야기들을 하게 되는데 매일 술을 마시고 또 술로 인해서 사회적으로 또는 가정적으로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해서 책임도 지지 않고 거의 술과 더불어서 술과 찌들어서 사는 사람들을 우리는 통상 중독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준에서 생각하고 있는 개념으로 본다면 아직도 내가 굉장히 매일 술을 먹고 술과 더불어서 생활을 한다 하더라도 매일 사회적으로 내가 일단 직장이 있어서 일을 하러 나간다. 또 일을 통해서 어느 정도의 인컴이 이루어나서 돈을 벌어서 내 가정을 내가 지금 살리고 있다거나 가정에 대해서 내가 어느 정도는 일부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있다거나 그러긴 하되 술은 매일 마시기는 한다. 그런 사람이 당신 알코올 중독이니 치료를 좀 받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나라 통념에서 굉장히 거부 반응을 많이 하겠죠. 그런데 지금 우리들이 논하고 있는 것은 중독은 사람을 가리지 않는답니다. 실은요, 임상조사를 해보면 정말로 술을 마시는 사람들 중에서 중독자가 도대체 몇 퍼센트나 될까라고 하는 것을 자료조사를 해보니까 만성적인 심한 중독자는
실제로 알코올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약 9%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나머지의 사람들은 문제음주자거나 또는 과음주자거나 그런다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가 사회생활을 영위하고 있다. 어렵사리 사회생활을 영위하고 있기 때문에 술을 마시는 사람들 중에 10명 중에 1명이에요. 10명 중에 1명 정도는 굉장히 중독화까지 이루어져서 사회적 기능이나 또는 가정적인 기능을 손실해 가는 사람들이 있을 거죠. 그러면은 우리들 지금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90%가 술을 접하기는 한데 아직 사회적으로 또는 가정적으로 기능 발휘를 하고 있는 단계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는 과음주자든 또는 애주가든 뭐 이런 사람들이 아직 나는 괜찮아. 그래도 일도 해. 그리고 가정에 대해서 내가 책임지고 있어.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술 문제에 대해서 괜찮아 라고 늘 생각하면서 술 문제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세우지 않고 방치하지 하는 상태. 그러니까 어떤 경각심을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가 되겠죠. 그런데 지금 이제 최근에 와서는 중독은 뇌의 질병이고 또한 치명적인 신체 질환의 원인이 됩니다. 이 말을 꼭 기억 상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얼마나 자주 마시냐, 어떤 기능이 사회적으로 또는 가정적으로 기능이 얼만큼 떨어졌냐, 자주 마시고 얼마나 많은 양을 먹냐, 이러한 것을 가지고 중독을 바라보는 시각이 아니라 문제는 중독은 우리들은 뇌입니다. 브레인이죠. 모든 것을 생각하고 판단하고 정말 사령탑인 뇌가 병이 든 거죠. 그러면 우리는 왜 중독이 뇌의 질환일까? 이 부분에 대해서 명료하게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뇌만 문제를 야기시키는 게 아니에요. 술을 여기서부터 마시면 이전에 우리 첫째 시간, 둘째 시간에 그림들이 또 기억나십니까? 이 시간 끝나고 난 다음에 다시 되돌아가셔서 우리 선생님들이 한번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식도로부터 시작을 해서 우리 몸에 알코올이 접하는 모든 부위에 악영향을 끼치죠. 정말 단어로 보면은 굉장히 심각한 단어인데 암을 유발하는 제1의 인자가 술이다라고 또 한편의 의사들은 강조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이 시간이 우리는 굉장히 필요한 거고 내가 접하고 있는 또는 선호하고 있는 술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모든 사람들이 치명적인 신체적 질환을 가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강의를 듣고 계시는 여러분들은 2번, 3번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습니다. 뭘 주장하고 싶냐면 알코올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자. 그리고 우리가 치명적으로 중독으로까지 이완되지 않도록 미리 예방 차원의 우리가 내용들을 알아서 경각심을 가지고
술에 대해서 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전반적인 내용을 요즘은 새로운 시각으로 중독을 바라봐요. 나는 중독 스펙트럼에 어디쯤 있을까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스펙트럼 증상을 딱 이렇게 보는 거죠. 스펙트럼의 증상을 본다면은 자, 이 그림에 나와 있는 이 내용처럼 non-problem, 나에게는 전혀 문제가 없어. 거기에서 조금 healthy, 마시기는 마시는데 내가 지금 현재 아직까지는 건강을 지키면서 문제의 음주자는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가다 보면 unhealthy죠. 그래서 스펙트럼 초기 증상에서는 우리는 경도다. 물론 여기에 none,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마일드하다. 보통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90% 정도가 마일드한 상태 내에서 마일드에서 또는 moderate, 중등도 우선에서 자꾸 왔다 갔다 하면서 술을 마시게 되겠죠. 그런데 이 부분을 우리가 간과하게 되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경각심을 가지지 못하게 된다면은 severe 상태로 굉장히 큰 문제점으로까지 가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러한 경우의 수들을 옆에서 주변에서 우리가 본다면 이 강의 들으시면서 여러분들도 내가 지금 어디에 중독 스펙트럼의 어디쯤 내가 속해 있을까 하는 것 등을 알으셨으면 좋겠는데, 술에 굉장히 심하게 빠졌다 하더라도 이렇게 아침에 아직 숙취 상태지만 출근하고, 또 어떤 경우에 법적인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나는 술 마시고 아직까지 한 번도 운전해 본 적 없어. 음주운전 하지 않아. 술 마시고 나서 내가 뭐 격해져 가지고 어떤 폭력을 행사해 본 적이 없어 라고 하는, 술은 접하되 경증이라고 하더라도 그 경증의 상태가 너무나 수차례 반복되다 보면 중등도로 가게 될 거고, 또 중등도로 가게 되면은 이제 더 마지막에는 고도로 가장 큰 문제로 가져가는 술에 대한 이런 스펙트럼의 마지막 단계에 거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인간은 중독이라는 문제에 대해서 취약한 겁니다. 두 번째, 그러면 이런 중독 문제는요, 또 하나의 관점은 생각하셔야 될 게 한 개인의 문제일까라고 하는 점입니다. 한 개인의 문제로만 당신이 변화되어야 된다라고만 초점을 가져갈 거냐? 실은 또 그것도 아니에요. 중독은 사회적 문제입니다. 굉장히 사회적으로서도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환경적인 요소가 굉장히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것을 개인적인 질환이다, 개인적인 질병으로만 치부해서는 안 되고, 우리 정부는 항상 치료부터 마지막에 우리가 정부 치료는 징벌로만 자꾸 다스리려고 해서는 안 되죠. 뭐 법적으로 제재 조건을 자꾸 가한다고 해가지고 이 문제가 개선이 될 거냐? 그건 아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두 번, 세 번 강조하고 싶습니다만은 이것은 간과하지 말자.
중독을 스펙트럼의 뇌 질환으로 보고 이분법적인 생각으로 나는 중독이다. 중독은 아니다. 저 사람은 중독이다. 저 사람은 중독은 아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분법적으로만 두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해야 할 게 아니라 스펙트럼의 증상처럼 나는 나의 술 문제를 가만히 보니까 내가 경증에 속할까? 아니면 경증에서 지금 중등도로 막 가려고 할까? 나의 경우는 중간은 이미 넘어섰고 고도를 향해서 가고 있는 건 아닐까? 라고 그러한 시각에서 본다면 내가 경증에 속해 있으면 중등도로 스펙트럼이 이동되지 않도록 어떤 점들을 우리가 유념해야 될 거냐. 이미 중등도에 되어져 있는 사람은 고도로 되어지지 않도록 어떤 부분을 유념해야 될 거냐. 이렇게 변화되려면 어떤 동기가 있어야 될까라고 하는 것에다가 초점을 맞춰서 우리는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나온 이야기가 회복이 되겠습니다. 끊느냐 안 끊느냐 이렇게 이분법적으로만 갖고 회복의 시각을 지금 바라보고 있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내가 경증이냐 중등도냐 고도냐 이렇게 스펙트럼의 형상에서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데 무엇이 변할 거냐. 그런데 그 회복은 변화를 의미합니다. 지금의 현재의 상태 내에서 술을 접하는 태도, 마시는 것, 또는 술을 선호하는 술, 또는 그거 외에 어떤 감정과 연결되어 있는 술, 여러 가지 변화를 삶의 술과 더불어서 살아가는 삶의 변화가 일어나야 될 텐데 우리가 어떤 변화를 하려면요 목표를 가지셔야 됩니다. 또 하나 우리는 참 중요한 게 회복 후 발달 모델은요. 그래서 회복 후 발달 모델이라고 이야기했는데 회복이 점진적으로 더 좋은 방향으로 변화되어지려고 한다면은 1년에 우리는 믿음에 기초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나는 지금 현재의 상태에 머무르지 않고 여기에서 좀 더 개선돼서 다음 상태로 변화될 수 있다라고 하는 내 안에서 일어나는 하나의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회복은 믿음의 기초에서 어느 순간적으로 변할 거라고 기대하지 마시고 회복은 오랜 시간에 걸쳐져 가는 하나의 과정으로 볼 수 있습니다. 프로세스입니다. 과정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회복은 또 알코올이나 다른 습관성 물질로부터 완전한 단주와 더불어 각각 개인의 성장을 향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더 좋은 단어로 영적 성장이라는 표현을 하죠. 근데 이제 이 회복도 각각의 과정에서 제어하는 기본 원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이 시간을 통해서 이 전 시간에 우리는 과도기 과정을 배워봤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술을 조절해서 마셔보려고 굉장히 노력들을 많이 하고 에너지를 쓰거든요. 근데 이전 강의의 내용을 잘 한번 이해를 하시고 다시 한번 반복해서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원래 이 술이라는 자체가 가지고 있는 그 중독성으로 인해서 조절해서 마실 수 있는 물질이 잘 아니라는 이야기죠. 물론 설령 많은 사람들이 조절해서 마실 수 있는 또 그런 부류가 있기는 있습니다. 부류가 있기는 있습니다만은요, 굉장히 술과 접해서 많은 시간을 보내는, 또 술을 마시면서 일반 생활을 영유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조절이라는 이 자체가 어느 시기에는 조절력을 잃어버리게 된다. 그래서 조절해서 마셔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포기하는 단계가 지난주에 저랑 같이 이야기를 나눴던 주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과독이라고 표현을 했죠. 그래서 오늘 지금 저와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것은 그런 과도기를 거쳐서 안정하기입니다. 안정하기로 우리가 되다 보니까 벌써 그러면 이제 술을 끊어버렸으니까 안정하냐 이런 식의 용어를 쓰는 게 아니라 오늘 이 내용을 잘 들으십시오. 어쨌든 간에 오랜 습관의 패턴을 변화를 시도를 하면 알코올이나 또는 알코올과 연관된 다른 종류의 약물들, 이런 중독성의 물질들은요, 뭔가 변화를 시도하면요, 우리 몸에서 금단 증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게 문제가 되겠습니다. 금단이죠. 그러니까 중독적인 약물 사용으로 인해서 다양한 금단 증상들이 일어나는데, 이와 같은 금단을 어떤 형태로 처리할 거냐라고 하는 것이 오늘 이 시간에 주된 목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안정하기에서는요, 중독으로 인한 후유증을 극복하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목표를 정확하게 우리는 가지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과도기에서의 가장 주된 목표는 뭐라고 그랬어요? 조절해서 마셔보야겠다라고 하는 부분을, 이 욕구를 포기하는 단계입니다. 조절해서 마시겠다라고 하는 욕구를 포기하고 나면 오늘의 주된 것은 안정하기. 근데 이 과정에서 가장 우리는 나타나는 증상 중에 하나가 다뤄야 될 게 금단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금단 증상을 저희들은 후유증으로 보는 겁니다. 오랜 습관 속에 배어져 있다가 그 똑같은 패턴의 항상성을 유지하지 않고 무언가 변화를 시도하면 그로부터 문제가 생기잖아요. 자, 이것만으로도 아주 간단한 이해를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이 강의 들어보니까 너무 독한 술을 마시면 안 되겠어 라고 하는 생각이 들으셔가지고요, 25도씨 소주 마시는 거 이거 좀 곤란해. 그래서 변화를 과도기에서 안정하기로 되돌아오면서 이 과정에서 선택을 요즘 흔들어 주세요. 25도씨는 너무 독해요. 16도씨나 18도씨만 마셔야 되겠어요. 라고 생각을 딱 들어가지고요, 변화를 시도했잖아요. 25도씨의 소주를 계속 먹던 사람이 16도는 또 18도씨로 낮췄습니다. 그러니까 오래된 패턴에서 바뀌죠. 오래된 패턴에서 바뀌어서 마셔봤더만 뭔가 이건 옛날에 마셨던 술 맛이 아닌데, 톡 쏘는 맛도 없는데, 그러면서 어떤 후유증을 가지게 되냐면요,
옛날에는 한 병으로 끝날 것을 한 병 반을 먹을 수도 있는 겁니다. 이러한 나타나는 시츄에이션, 어떤 상황 또는 심톤이 금단에 의해서 그렇다는 거죠. 그러한 금단이 신체적인 금단일 수도 있고 또는 정신적인 금단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중독물질 사용으로 인한 신체적 금단 증상으로부터 회복하게 된다. 나에게 신체적으로 나오는 증상들을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아, 이것이 지금 내가 변화를 시도를 했지만 신체적으로 금단이 일어나는구나 라고 하는 점. 그 부분으로부터 회복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명료하게 알아야 되고, 그리고 또 하나는요, 우리는 오랫동안 사용했던 이 중독 물질에 대한 강박적 집착이 우리를 문제로 합니다. 그러니까 머릿속에서 떠나지를 않습니다. 이미 어떠기로 했어요? 만약 예를 들면 이런 생각을 하죠. 아, 내가 이제 조절을 시도해요. 그래서 마시는 횟수를 조금 줄여나가야겠다라고 생각들을 하셔가지고요. 우리가 지금 현재 일주일에 뭐 하루만 마셔야 되겠다라고 해가지고 금요일날 마셔야 되겠다라고 한다 그러면은요, 월요일날 일이 끝날 때든 또 저녁에 허전하고 술에 대한 굉장히 집착을 하게 되고, 이와 같은 집착이라고 강박적 집착의 문제가 대두되기 시작한다. 그래서 그 집착을 어떻게 처리할 거냐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알코올 및 중독물질을 사용하지 않고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배웁니다. 지금까지 굉장히 술에 접했었던 문제, 어떤 문제를 풀어나, 스트레스를 해소를 하려면은 술이 필요해요 라고 한다거나, 어떤 두려움을 극복하려면은 술이 필요해요. 어떤 사람하고 관계가 별로 좋지 않으면은 관계를 술로 풀어야 돼요. 이런 통상적인 옛날의 패턴에서 술이 없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배웁니다. 이렇게 신체적 금단, 강박적 집착, 술 없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배워나가면서 우리는 우리들 안에, 야, 술이 없이도 이렇게 넘어갈 수 있고 세상을 살아갈 수도 있으며 스트레스를 해소도 할 수도 있고 할 수 있는 스스로의 희망과, 아, 나는 변화될 수 있고, 그리고 스스로, 아, 맑은 정신에 숙취가 되어져 있지 않은 상태가 이렇게 참 좋구나라고 하는, 술로부터 멀어질 수 있는 자신들이 찾아낸 동기를 발달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안정하기 위해서 결국 일어날 수 있는 후유증을 극복해야 되는데 4가지의 목표를 갖고 가야 된다. 우리는 과도기에서 안정하기로 변화되어지는 것을 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과정 속에 또 하나 좀 배워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변화는 쉽게 일어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또 변화는 오랜 시간을 거치는 하나의 과정이라고 그랬습니다. 또 변화는 지금의 현 상황에서 다음 상황으로 변화되어지려고 하면은 변화를 하기 위한 정확한 목표가 있어야 되고, 그 목표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변화를 위한 동기입니다. 그렇죠. 내가 왜 변화돼야 되느냐 하는
그 동기가 내 안에 만들어지지 않았다면은 지금 현재 변화되어질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또 변화 단계 모델을 우리가 지금 공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꺼번에 같이 알코올로부터 변화되어져 가는 과정에 대해서도 공부하고 있고, 그러니까 과도기에서 안정하기로 지금 우리는 이렇게 왔는데요. 함께 사람이 변화되어지는 과정은 어떤 단계를 거치는가, 거기에 대해서도 첫 번째, 두 번째 시간에 이미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우리는 숙고 전 단계에서 지금 현재는 그래도 우리들 스스로가 어떤 희망과 동기를 가지고 숙고 단계에 와 있습니다. 과도기의 이전 단계는 숙고 전 단계였다 그러면은 지금의 단계는 숙고 단계다. 숙고 단계에서는 우리는 제일 중요한 것이 지금 술하고 연관되어져 있을 때는 안정하기를 우리는 성공하기 위해서 네 가지의 전략을 전 시간 조금 전에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금 변화를 위한 동기 단계, 숙고 단계에서 나를 자꾸 촉진시켜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네, 근데 여기에 이 숙고 단계에서도 계속 술을 끊어볼까? 아유, 못 끊지? 이렇게 지금 또는 어떤 상황도 되냐면요. 그러면 내가 술을 완전히 끊지는 못한다면은 어떤 상황 속에서는 마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는 거절을 이제 좀 해야지 횟수를 좀 줄여가 볼까? 또 어떤 종류의 술은 내가 거절을 하고 어떤 종류의 술은 좀 약한 술은 마셔볼까? 뭐 하는 등등 실은 여러 가지의 경우의 수에 양가 감정이 우리 안에 나오기 시작을 할 겁니다. 그래서 그 양가 감정에 대한 탐색 및 자각이 지금 필요한 부분이고요. 또 하나는 술로 인한 부정적 결과를 정확하게 알고 그 부정적 결과를 우리는 초래하는 술로부터 여전히 어떤 사람은 저저럼주를 할까?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지만요. 궁극적으로는 단주를 선택하는 사람도 극소수로 나올 수도 있을 겁니다. 제가 여기서 당신은 단주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지금 현재 강조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저럼주를 해볼까? 아니면 단주를 해볼까? 그래도 이렇게 우리가 생각만을 하는 단계에서도 우리는 이 단계에서 굉장히 얻을 걸 얻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가면서 변화를 위한 동기부여 및 광합니다. 주변에서 찾아내실 수도 있고 내 안에서 내적 동기를 찾으실 수도 있습니다. 가장 좋은 건 내적 동기입니다. 외적 동기보다도 더 큰 강한 것은 뭐다? 내적 동기다. 스스로 안에서 찾아내셔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 또 하나 여하튼 간에 이런 동기가 강화되기 위해서는 음주 문제에 대한 인식 및 심각성이 고취되어져야 될 겁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현재 신체적으로 완전히 온몸이 깨끗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떠한 질환도 없는 정말 건강검진을 하면은 모든 것이 오케이로 나오는 경우도 있겠지만 어떤 경우는 부분적으로 당신은 조금 고지혈증입니다. 고혈압의 전구 증상입니다. 또는 당뇨의 전구 증상입니다. 너무나 몸무게가 많이 나가십니다.
굉장히 수면 사이클이 별로 좋지 않군요. 뭔가의 지적을 받고 있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근데 그러한 부분들을 전문 의사로부터 들었을 때 저는 여러분들에게 꼭 의사 선생님들이 여쭤보는 말 중에 딱 하나가요. 우리 신체적으로 어떤 문제가 발생되었을 때 이 말을 놓치지 않고 늘 말씀하시거든요. 술 하십니까? 얼마나 하시죠? 담배 피우십니까? 얼마나? 술하고 담배는 꼭 모든 내과 의사들이 또는 신경외과 의사들이 짚고 넘어가는 문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놓고서의 심각성에 대해서 잘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제 거의 이제 전반부에 이야기 드렸으니까 몇 가지만 여기에서 안정화기 그리고 변화를 위한 숙고 단계에서 동기 강화를 위해서 중독 후 후유증의 극복이라고 하는 금단이라고 하는 것을 조금 더 자세히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금단을 바로 알자. 술로 인해서 신체적으로 먼저 일어나는 금단을 잘 알면 말입니다. 술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경각심이 많이 높여질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 단계에서는요, 그러니까 단계라고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숙고 전 단계에서 숙고 단계로 올라왔습니다. 또는 술의 문제의 회복으로 놓고 생각한다면 과도하기에서 안정하기에 지금 저희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 시기에는 여전히 알코올 및 중독 물질을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멈추기를 시도할 때 신체적으로 고통을 느낍니다. 그랬을 때 금단입니다. 쉽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무엇이 금단이에요? 자, 오랫동안 반복해서 중독 물질을 사용하고 있었어요. 그러면은 끊임없이 주기적으로 뇌는 그 물질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탁 멈춰섰어요. 저녁 6시만 되면 하루 일과가 끝나서 7시에는 꼭 맥주든 또는 막걸리든 소주든 이러한 것이 들어오는 습관이 몸에 배었던 사람이 뇌가 거기에 익숙한 시간이 됐는데 하루 일과가 끝났는데 7시쯤 되는데 알코올이 안 들어와요. 그러면 뇌는 그냥 가장 간단한 표현으로는 좀 신경질이 납니다. 뇌가 신경질이 나요. 그러니까 뇌가 신경질이 나면은 우리는 어떤 식으로 표현을 하냐면 짜증을 내요. 짜증을 내요. 뇌가 예민해져요. 어떠한 것이 들어오라고 그러는데 들어오지를 않아요. 내가 굉장히 예민해져요. 거기에 대해서 예민해지면 강박이 생겨지기 시작해요. 아까 강박적 집착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타인의 이야기가 잘 안 들려요. 그리고 자기 생각만 자꾸 고수하게 돼요. 이러한 것들이 금단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선 우리는 금단이 무엇인가를 배우고, 두 번째, 이런 급성 금단은요 10일 정도 지속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급격히 변화되면. 그랬을 때 우리는 이 금단을 그냥 우리들 스스로 혼자 힘으로 하나 이성으로 감성이 아니라 이성이라고 했습니다. 자신의 의지력으로 이것을 이겨내기는 굉장히 힘들다. 이 시기는 의학적 관리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정보도 알고 계시고요.
급성금단 말고요. 만성금단도 또 알고 계셔야 됩니다. 만성금단은 굉장히 오랜 시간 계속되는 건데 명료하게 생각하지 못하기도 하고 감정 컨트롤이 좀 어렵고요. 그리고 이제 사고를 겪고 스트레스, 기억력 장애, 수면 장애 등을 나오게 되는데 이러한 것들을 통틀어서 알코올 중독자들의 익명의 모임인 AA에서는 이런 부분을 마른 주정 또는 생단주로 표현했습니다. 내가 지금 술을 끊기 시작해서 10일이 지나서 한 달 정도 됐어요. 여전히 이랬을 때 짜증도 일어나고 잠도 잘 안 오고 주변에서 이런 이야기를 왜 그렇게 자꾸 화를 내? 아무것도 아닌 이야기가 이런 이야기를 주변에서 하면 아하 내가 지금 나의 뇌가 술을 주라고 했는데 술을 안 줬더만 내가 만성금단 속에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의 치료의 방법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약물 치료가 있고요. 안정제 계열을 먹게 됩니다. 또 하나는 모임 등에 참여하는 것이 한번 도움이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그래서 스트레스를 관리해내는 알코올 중독자들은 모임 속에서 내어놓은 HALT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여기 딱 이렇게 HALT를 보시면 hungry, angry, lonely, tired를 피하자라고 하는 이야기. 안정화의 단계에 와서는 이 네 가지를 피해 보시면 굉장히 만성금단으로부터 회복되어져 가기 시작합니다. hungry, 정규적인 식사를 하신다. 그렇게만 돼도 음주에 대한 욕구나 금단 증상이 많이 떨어지고요. 일어나는 분노 처리를 잘 합니다. 그러면은 또 중독성 물질에 대한 욕구가 줄어들고요. 되도록요, 모임을 왜 참석하고 가족과 어울리시라고 이야기하냐면 외로움을 좀 피하시기 바랍니다. 외로워지면요, 술에 대한 욕구가 굉장히 높아지는 금단 증상을 겪게 됩니다. 마지막에 타이어드입니다. 조금 피곤함을 줄이셔라. 묘하게 오랫동안 술을 드셨던 분들은 피곤한 상태가 되면요, 그냥 내가 휴식을 취하겠다가 아니라 술을 한 잔 마시고 푹 쉬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에 들어감으로 인해서 술에 대한 강박적 집착과 술을 사용을 하시게 된다. 이런 방법으로 만성금단을 치료해 가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는 이제 안정하기 위해서 네 가지의 목표 중에서 각각의 네 가지의 요소 중에 제일 중요한 금단 처리를 어떻게 할 거냐라고 이야기 드렸고, 두 번째는 또 이것만큼 중요한 부분이 없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문제는 이 강박적 집착입니다. 그래서 이 강박적 집착은요, 여기 있는 내용을 한번 잘 읽어보시면은 갈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갈망은 안정화 기간 동안 매우 심각한 문제로 기분 변화를 위해서 특정 물질을 사용한 사람에게 그 중독 그 자체의 기전에 더불어 강박적 집착이 어우러져서 발생하는 증상입니다. 어떻게 보면요, 생각으로만 술을 먹고 싶은 게 아니라 우리들 몸이 반응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더 전문적인 어떤 자료들을 이렇게 검색해 보면
강박적 집착이 일어난 상태에서는 이 MRI 촬영 같은 것을 해보면 뇌에 혈류량이 꽉 이렇게 올라오는 이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이제 디테일하게 우리가 이제 이 공부를 하시게 되면 이 갈망을 어떤 식으로 또 처리할 거냐라고 하는 건데요. 여기에서는 우리가 어떤 지금 중독된 상태를 갖고 우리가 생각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변화의 시도이기 때문에 더 깊게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강박적 집착이라는 것은 갈망하고 연결되어 있고 우리는 이 갈망이 올라올 때요. 무엇이 가장 큰 문제냐면 다른 생각을 전환시키고 싶은데 이게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중독적 사고라고 우리는 명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무엇의 사물에 대해서 중독적 사고를 잘 하는구나. 그게 나에게 몸에 배어져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고 계실 필요가 있고, 그러한 중독적 집착, 강박적 집착의 6가지의 요소를 봐보면요. 그 술을 마셨을 때 얻었던 쾌감에 대한 기억과 어떤 상황 속에서 우리 몸에서 통증이 막 있을 때 술을 딱 먹었는데요. 통증이 사라지는 그런 긍정적 기대치라든가 이런 어떤 사건이라든가 강박 사고나 행동이나 이런 것 등이 모여서 마지막에는 갈망감으로 되어져 있다. 그래서 내가 여기에서는 이런 전문적인 내용을 토대로 해서 내가 술에 대해서 갈망을 가지고 있구나. 그것이 나의 강박이구나 하는 것을 아시는 것이 변화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아까 금단이 증상이 일어날 수 있고 이와 같은 강박을 가지고 있구나라고 하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후유증을 극복하기 위해서 여기에서 문제에 직면하기라는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이런 문제들이 발생될 거라고 그랬어요. 금단 증상이 나올 거라고 그랬어요. 중독적 사고로 인해서 강박적 사고나 행동이 나올 거라고 그랬어요.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는 직면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피하는 것이 뭐냐면은 옛날에 다시 패턴으로 돌아가서 술을 마시게 되는 것이 될 텐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AA에서 사용하고 있는 평온함을 청하는 기도를 생활화하는 방법도 있지만 우리가 일반 자료에서 찾아보시면 나옵니다. 문제 해결 전략의 7단계가 나옵니다. 이 문제를 식별하고 명료하고 어떤 다른 대안을 탐색하고 대안을 검토하고 결정하고 실제로 실천하고 평가해 나간다는 문제 해결 전략의 7단계를 거치게 되어진다. 그래서 이런 후유증으로부터의 극복을 하고 중독 물질에 대한 강박적인 집착 처리를 하기 위해서는요. 굉장히 안정이 지금 현재 필요한데요. 신체, 심리, 사회적 그리고 영적으로 우리가 손상된 걸로부터 회복하기 위한 건데 우측의 이 도표를 잠깐만 한번 참고하시면 이제 이 시간에 우리가 얻을 것은 다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안정하게 들어갔을 때 강박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나기 위해서는
또는 금단 증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의학적, 생물학적 치료도 고려하셔야 되고 심리사회적 재활치료도 고려하셔야 되고 사회적 지지도 이용하게 된다. 그래서 잠시 이 자료에다가 금단 치료에 관계된 약물들을 소개를 조금 해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필요하신 분도 있고 필요 없으신 분도 있는데 우리가 알코올 문제에 대해서 상식적으로 날트렉션이나 아캄프로세이트나 또는 금단 증상에 대한 예방의 자료, 약물들이 이런 내용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한번 읽어보시고 통합적으로는 알코올 문제로부터 우리가 회복을 해 나가는 데는 신체적인 부분만 생각하는 게 아니구나. 굉장히 우리가 심리적인 부분도 필요한 거구나. 사회적인 부분도 필요한 거구나. 더 잘 해보시려면 영적인 부분 것도 필요한 거구나. 이러한 내용들에게 필요로 하는 요소들을 이렇게 참고 하시면서 우리가 지속적인 회복에 대한 희망과 동기를 잃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오늘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